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오후 1시입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외교부 1차관 안보실 차장 등을 지낸 이 외교 안보 분야의 자타가 공인하는 제1인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강경한 이 의원 성명서를 냈습니다.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 외면하고 국군포로까지 져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군포로를 져버리고 북한 정권 편에 섰다. 국군포로를 버리면은 북한 정권 편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조국을 버리고 적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짜 인권 변호사라는 이야기죠. 이 성명서에 포함된 의미는 심장합니다. 오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 총회 결의안 최초로 미송환 국군 포로들과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이 적시된 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부분이죠. 이번 유엔 총회 인권 결의안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 억류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 문제를 인권 탄압으로 공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그럼 이런 국군 통수권자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인들이 적과 싸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군인들이 왜 용감하게 싸우느냐? 내가 죽어도 나라를 지킨다. 내가 죽어도 가족들은 국가가 돌봐준다. 내가 포로가 되면은 이스라엘처럼 또 과거의 로마처럼 그리고 몽골 기마군단처럼 끝까지 구조하러 올 것이다. 그걸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싹 빠져버리면은 그런 국군 통수권자 믿고 누가 싸우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뭐 한 6개월 이후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군 포로들까지 져버리면서 북한 정권의 편에 선 것이다. 여기는 문재인 정부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문재인이 국군 포로들을 버리고 북한 정권 편에 섰다.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국군 포로를 버리고 북한 정권 편에 섰다. 이적, 반역. 이걸 어떻게 책임지죠? 대한민국은 2008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를 세계에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기준을 무너뜨렸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을 지향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과 같은 기본적 원칙에 대해서는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미국도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입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버린 데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도 싹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공정, 인권,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말하는 인권은 김정은의 인권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북 전단도 안 보내고 대북 제재도 해제해달라고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탁하다가 창피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의 머릿속에는 김정은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선개를 그렇게 아끼면서 살려고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 두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김정은에게 보내줘 버린 이자의 인권이 과연 인권 변호사라고 불려지는 그 인권, 자칭하는 그 인권이겠습니까? 가짜입니다. 이 가짜 인권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장난하고 있습니까? 말장난. 늘 입으로는 거창하게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인권만 나오면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2021년 11월 1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태용. 이 비수와 같은 글입니다. 비수와. 지금 선거판에 휩쓸려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두 대통령 후보도 이런데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거 이번 국군 포로 송환을 공약으로 거는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국군 포로 6만 명 많이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6만 명이 다 살아있다고 지금 사망이 확인 안 됐으니까 6만 명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송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가고 싶다는 인민군 포로 다 보내줬습니다. 중공군 포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6만 명을 불법 응유해가지고 아우지 탄광에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땅 밑 수천 메타 되는 그 갱도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노예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독재가 3대 세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국군 포로의 3대 노예 세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역대 정부, 이것은 보수 정부도 포함합니다. 역대 정부, 그리고 역대 국방장관이 국군 포로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나 국군이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몽골 기마군단은 포로를 남겨놓고 돌아오면 전원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내가 포로가 되어도 조국이 나를 구출하러 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자력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온 국군 포로들이 이야기합니다. 남쪽을 향해서 침을 뱉고 싶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한 5개월 남았네요. 이 5개월 안에 국군 포로에 대해서 저지른 이 중죄입니다. 이거는 중죄. 중죄에 대해서 만약 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퇴임한 이후에는 면책 특권이 없어지니까 끝까지 형사, 민사 소송으로서 응징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감사합니다.